자, 이번에는 방향족성의 특징을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거예요. 방향족 화합물의 특징, 그 다음에 반방향족성의 특징, 그 다음에 비방향족성의 특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일단 방향족성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기 분자들 중에서 방향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고리 구조 중 모든 고리에 있는 원자가 평면에 놓여 있는 평면 구조일 때, 이때가 이제 방향족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비평면 구조인 고리는 비평면은 무조건 방향족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면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있는 모든 원자들이 sp2 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sp2 혼성이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 sp2 혼성이라는 것 자체가 평면인데다가 또 하나 모든 원자에 혼성화되지 않은 p-오비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앞쪽에서 벤젠의 특징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이 방향족성이 만족되는 이유는,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p-오비탈들이 완벽하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방향족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p-오비탈이 꼭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리에 있는 모든 p-오비탈이, 그러니까 이 각 원자마다 적어도 하나씩 있는 이 p-오비탈이 완전하게 컨주게이션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컨주게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또 방향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원자들이 다 p-오비탈을 갖고 있는데도 컨주게이션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가 바로 휘켈 규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휘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 내에 4n 플러스 2개의 파이 전자를 포함하고 있을 때다, 얘기해요. 여기서 n은 0, 1, 2, 3 이렇게 나가는 정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0을 넣으면은 2개의 전자가, 파이 전자가 존재할 때,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6개, 그래서 2개, 6개, 10개, 14개, 18개 이런 순서대로 파이 전자 개수가 고리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 바로 방향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다 만족해야지만 방향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은 방향족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방향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바로 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앞쪽에서 벤젠고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 전자들의 에너지의 이득이 최대가 된다. 이게 바로 방향족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이 네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서 방향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 구조의 그 모든 원자가 다 p-오비탈을 가졌는데 완벽한 컨주게이션이 돼 있지 않은 구조들이 이런 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요. 이 고리 바깥에 있는 이런 산소 원자들은 빼버리고요. 고리 안에 있는 원자들만 봐도 여기도 sp2, 여기도 sp2. 모든 탄소가 다 sp2 혼성이고요. 어쨌든 p-오비탈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컨주게이션 된 건 맞습니다. 여기 파이스타랑 이쪽 파이스타가 전자를 공유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컨주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CO 더블 본드의 파이스타하고 여기 CO 더블 본드의 파이스타가 포개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만, 여기 CO 더블 본드 2개 있는 부분만 따로 떼놓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은 탄소하고 탄소가 2U짜리에 있는데 한쪽에 CO 더블 본드 있고 반대쪽에도 CO 더블 본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육각형 고리가 붙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엔 파이 전자가 이렇게 p-오비탈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여기 파이스타랑 이쪽 파이스타가 포개져 있어도, 이렇게 포개져 있어도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나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대부분 산소 쪽으로 거의 대부분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은 둘 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제로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로 원활하게 공명을 한다. 이 공명을 해버리면 이 산소의 옥텟이 깨져버리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컨주게이션 되느냐? 여기는 CC 이중결합이거든요. CC 이중결합은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공명을 해주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는 어찌됐든 요 CO 돌본드와 CO 돌본드 사이에 요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한 번도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방향족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면 고리 구조인 경우, 그 다음에 sp2 혼성인 거, 그 다음에 4n 플러스 2까지도 만족하죠. 여기 전자 하나, 여기도 전자 하나.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그렸었던 이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산소들을 빼고 나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요 탄소에 p오비탈이 어쨌든 파이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p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씩 있고 여기도 하나씩 다 있으니까 전자는 6개가 휘켈 규칙까지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방향족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컨주게이션이 안 돼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무조건 방향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향족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흔하게 발견되는 물질이긴 한데 그 기준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걸 전부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게 방향족성의 특징들을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는 반방향족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anti-aromatic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방향족, 다시 말해서 방향족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때에 이제 반방향족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느냐 하면은 고리 구조의 모든 원자가 평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고리 구조여야 돼요. 이거는 방향족 기준하고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고리의 모든 원자들이 sp2 원성이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원자의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 이것도 역시 방향족 기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 기준이 고리 내에 4n개의 파이 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요. 4n개니까 n에다가 뭐 정수를 아까처럼 넣어버리면 0, 0이면 뭐 당연히 결합 자체가 없는 거고요. 1을 넣어보시면 4개, 그 다음에 8개, 12개, 16개 이렇게 나가겠네요. 이런 고리 안에 파이 전자의 개수가 이런 배수로 나가게 되는 4의 배수네요. 이런 화합물들을 전부 반방향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반방향족들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켄보다도 더 불안정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분해돼서 실제로는 거의 극저온에서만 잠깐 만들어지고요. 상온까지 올리면 알아서 다 분해가 될 정도로 대단히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벤젠하고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의 MO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의 MO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을 하나 그렸고요. 원의 내부에 내접하는 4개의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네 군데. 그거를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바닥 상태겠죠. 그 다음에 양옆에 동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또 하나 생겼고요. 제일 꼭대기에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하나 또 있겠죠. 그럼 이 점선을 기준으로 밑에를 결합성, 위에를 반결합성이라고 한다면은 넌번딩에 해당하는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네요. 그러면 에너지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자의 에너지 이득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혼추의 규칙에 따라서 이 전자가 2개인데 동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 2개가 있으니까 혼추의 규칙에 따라서 홀전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홀전자들은 결국 뭐예요? 한 오비탈에 홀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오비탈은 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핵전하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라디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분자 오비탈에서는 뭐 라디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진 것들을 보통 상자기성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상자기성 전자 배치. 자, 그래서 상자기성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반방향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방향족은 왜 배우느냐 하면은 뭐 방향족처럼 자주 우리가 발견되는 자연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은 아니에요. 거의 매우 불안정해서 다 분해가 되는데 방향족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 안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의 M을 비교하니까 확실히 파이 전자의 에너지 이득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벤젠은 결합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이클로뷰타다이엔은 비결합성, 그러니까 넌번딩의 홀전자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방향족의 반대의 성향, 방향족이 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안정한 파이그랍을 가지게 되니까 반방향족은 대단히 불안정한 파이그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반방향족을 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방향족성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네요. 비방향족성은 말 그대로 방향족이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방향족도 아닌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방향족이나 반방향족의 기준에서 하나 이상 만족하지 않는 구조가 비방향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방향족도 반방향족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파이 결합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이 아닌 구조는 모두 비방향족이고요. 반방향족도 평면이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고리 안에, 고리 내부에 sp3 혼성 원자가 한 개라도 포함된 경우는 모두 비방향족이다. 왜? 방향족에서도 고리 내의 원자가 모두 sp2여야 되고 반방향족에서도 고리 내의 원자가 모두 sp2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뭐 sp3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무조건 비방향족이겠구나. 또는 피오비탈이 하나라도 없으면 또 비방향족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켄 분자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이 결합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놓으면요. 팔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랍이 4개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조도 마치 벤젠처럼 방향족 비슷하게 공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면은 파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으니까 파이 전자 개수로 봐서는 반방향족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생각해 보시면요, 요 각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육각형일 때가 sp2 혼성의 결합 각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120도입니다. 근데 팔각형이 돼 버리면요 120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어지죠, 결합 각도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결합각 긴장이 생기면서 고리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 옆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 미국 사람들이 욕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욕조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여기에 파이 전자하고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는 이렇게 피오비탈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여기 2개의 피오비탈들이 서로 파이스타와 파이스타가 서로 같은 평면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스타끼리는 컨주게이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파이그랍은 그냥 독립적인 파이그랍, 이것도 독립적인 파이그랍, 이것도 독립적인 파이그랍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알켄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공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억지로 여기에다가 이가 음이온을 이렇게 넣어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만들어보면 이 전자끼리의 반발 때문에 저 구조가 갑자기 평면으로 쫙 펼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족성에 해당하는 이가 음이온을 만든 케이스가 있긴 있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면요, 이 마이너스 2가는 전자밀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짜리 음이온 중에서는 안정하다는 얘기지, 이게 안정한 화합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전하를 띈 것들은 무조건 일단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나마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마이너스 2가짜리 음이온보다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음이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방향족, 반방향족, 비방향족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와닿게 될 테니까 너무 이쪽에 좀 뭐 외워야 할 그 사항들도 좀 많고 뭐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고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렇다 해서 너무 어렵다 이러고 있어봐야 나아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항상 했었던 얘기가 솔직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가. 근데 그걸 그렇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와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렵죠 뭐 그냥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그러니까는 굳이 어렵다는 생각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좀 더 하면 알게 되겠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 좀 알게 되니까 좀 그나마 할만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뒤쪽에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이 막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앞으로도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방향족, 반방향족, 비방향족의 기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